아침 두통 피로의 원인 이렇게 많이 먹으면 더 건강해지는 거 아니야?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어르신이 피고 탐결 영양제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영양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전날 밤에 충분히 잤는데도 이유를 잘 모르겠는 묵직한 두통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말을 믿고 여러 가지 영양제를 잔뜩 챙겨 먹었는데 오히려 몸은 더 쉽게 피곤해진 적은요. 분명 건강하게 먹고 잘 챙겨 먹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배는 늘 더부룩하고 기운은 날마다 빠져나가는 것 같고 도대체 내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던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이런 변화를 단순히 나이 들어가는 자연스러운 신호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런 미묘한 변화들이야말로 몸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아침마다 아무 생각 없이 습관처럼 영양제를 몇 달씩 삼키면서 과연 내 몸이 이걸 정말 필요로 하는지 스스로에게 한 번도 물어본 적 없는 분들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혹시 이런 신호들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어쩌면 그게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몸은 아주 정교한 필터 같은 존재라서 조금만 과부하가 걸려도 안에서 돌아가는 여러 시스템들이 서서히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간과 신장이 매일매일 필요하지도 않은 성분들을 계속 처리해야 한다면 마치 쉴 틈도 없이 계속 돌아가야 하는 기계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쌓인 피로가 어느 순간 한계에 다다르면 생각보다 더 빨리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뒤에야 혹은 심장이 이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 뒤에야 문제를 알아차리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마치 물이 점점 줄어드는 강이 어느 순간 바닥까지 드러난 뒤에야 그동안 강이 메말라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몸이 그 정도로 약해진 다음에는 다시 회복하는 일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살 필요는 없다는 거죠. 매일 내 몸에 무엇을 넣고 있는지만 제대로 이해해도 생각보다 훨씬 빨리 상황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왜 많은 한국 분들이 수많은 영양제를 챙겨 먹으면서도 여전히 피곤한지, 어떤 영양제들이 잘못 복용했을 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간신장 심장을 지키기 위해 일상 속에서 어떤 작은 습관부터 바꾸면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기만 해도 굳이 수많은 알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몸을 가볍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아시게 될 겁니다. 만약 이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거나 나도 그런데 하고 공감이 되신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제가 그 숫자가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을 해치고 있는 다른 한국 분들에게 잘못된 습관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게 다뤄졌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글루코사민이 노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한마디 한마디를 항상 다 읽어보고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디서 전해 들은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병원에서 직접 보고 겪은 일들입니다. 매일같이 몸에 좋다 하는 말을 믿고 영양제를 몇 달씩 더 챙겨 먹으면서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몸을 더 지치게 만들고 있는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저는 박준영이라고 합니다. 30년 넘게 진료를 해온 한 전문의고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참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계속되는 피로, 숨이 짧아지는 느낌,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더부룩함, 은근한 두통, 깊이 잠들지 못하는 잠 등 뚜렷하게 이게 병이다라고 말하기 애매한 증상들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었습니다. 생활 습관을 물어보면 대부분은 본인이 규칙적으로 잘 먹고 운동도 하고 몸에 좋다는 것들도 챙겨 먹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방이나 집서를 열어보면 작은 병들이 줄지어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글루코사민, 오메가, 종합비타민, 루테인, 칼슘, 비타민 D들이 추천해줬다거나 TV 광고를 보고 따라 산 몇 가지 제품들까지 어떤 분들은 한 번에 8, 9가지를 한꺼번에 드시기도 하고 심지어 하루에 3번으로 나눠 먹는 분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거의 안 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영양제잖아요.
선생님, 약이 아니라서 많이 먹어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제가 예전에 60대 초반쯤 되는 한국의 한 할머니를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아침마다 작은 의식처럼 영양제를 하나하나 책상 위에 줄 세워놓고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본인은 그 덕분에 마음이 놓인다고 웃으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몇 달이 지나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 얼굴은 창백하고 숨은 더 짧아졌으며 배는 늘 무겁고 더부룩하다고 하셨습니다. 검사해보니 간과 신장 기능이 눈에 띄게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본인은 왜 좋은 습관이라고 믿고 있던 행동이 도리어 몸을 이렇게 약하게 만들었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이런 사례는 절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여러 종류의 영양제를 동시에 챙겨 먹는 습관이 이미 아주 흔해졌습니다. 특히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 사이에서 더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많이 보충할수록 몸이 더 튼튼해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몸은 정말로 부족한 것만 필요로 하고 그 기준을 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부담으로 바뀝니다. 간은 그 물질들을 분해해야 하고 심장은 걸러내야 하고 소화기관은 그것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날마다 반복되면 몸은 어느새 한 번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기계처럼 변해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많은 분들이 잘못 느끼고 있는 한 가지 사실부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영양제가 다 필요한 것도 아니고 모든 영양제가 오래 먹어도 안전한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가 한국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특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걸 여러 번 목격했던 영양제가 5가지 있습니다. 그 영양제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용량으로, 잘못된 타이밍에 먹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중장년층이라면 거의 누구나 한 번쯤은 먹고 있을 법한 것들부터 겉으로 보기에는 별 해가 없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몸을 괴롭힐 수 있는 것들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침마다 여러 제를 한꺼번에 먹으면서도 여전히 몸이 무겁게 느껴진 적이 있다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꼭 귀 기울여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어쩌면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 습관을 완전히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할머니께 지금 느끼시는 피로감이 어쩌면 매일 믿고 드시던 그 영양제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할머니는 바로 믿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글루코사민은 관절에 좋으니 많이 먹을수록 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절대 듣지 못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글루코사민의 실제 효과는 광고에서 보이는 것과 다르고 몸에서 그리 가볍게 처리되는 성분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무릎이 좀 아픈 것 같다거나 지인이 좋다고 해서라는 이유만으로 글루코사민을 1년 심지어 몇 년씩 꾸준히 복용하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글루코사민은 사실 연골 구조와 관련된 아미노당의 한 종류입니다. 연골 재생에 도움을 준다는 광고 문구만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미국에서 유럽까지 지난 10년 넘게 진행된 대규모 연구들은 글루코사민의 통증 완화 효과가 거의 위약과 비슷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먹든 안 먹든 별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제가 더 걱정하는 부분은 몸에서 사용하지 못한 글루코사민의 나머지입니다. 그 성분들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간과 심장이 모두 처리해야 하며 특히 55세 이후처럼 대사 속도가 느려진 분들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됩니다. 마치 오래된 정수기 안에 조금씩 쌓여가는 찌꺼기처럼 사용자도 모르는 고용량 비타민 누적 문제 사이에 누적되는 것이죠. 저는 67세 정도 된 남성 이영호 씨를 기억합니다. 식사 후 가끔 메스꺼움을 느끼고 오래 지속되는 무기력감 때문에 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그는 계단을 자주 오르는 업무 때문에 1년 넘게 하루 2알루코사민을 먹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검사해보니 간 수치는 정상 범위를 크게 넘어 있었고 심장에도 부담이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놀란 그는 제가 수없이 들어온 바로 그 질문을 하셨습니다. 글루코사민이 새우게 껍질에서 나온 자연 성분이라던데 어떻게 해가 될 수 있나요? 맞습니다. 각각류에서 추출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간과 심장에 자극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게다가 해산물 알레르기 체질이 있는 사람에게는 두드러기, 호흡곤란, 더 심한 반응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분들에게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는지 꼭 확인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글루코사민의 원료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드시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점은 글루코사민이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뇨 치료 중이거나 혈당약을 복용하는 분들이 글루코사민을 마음대로 먹으면 혈당이 흔들리고 그로 인해 기존 약의 효과가 떨어지거나 과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김민지라는 환자분을 진료했는데 글루코사민을 약 3개월 복용한 뒤 혈당이 너무 불안정해져서 내분비 내과 의사가 혹시 약을 잘못 드신 건 아닌가요? 라고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복용 중이던 전체 영양제를 확인한 뒤에서야 원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자주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무릎은 알약으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근육이 강해져야 좋아지는 것입니다. 하루 20분 걷기 고등어 삼치 같은 자연산 오메가3과 많은 생선 섭취 그리고 체중이 조금 나간다면이 3kg만 감량해도 무릎에 가는 부담은 어떤 글루코사민보다 훨씬 더 크게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이런 방법들은 간이나 신장, 위장에 추가 부담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글루코사민만이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믿게 만드는 성분은 아닙니다. 고용량 비타민 특히 비타민 A, 비타민 D, 그리고 비타민 B군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피로, 불면, 피부 건조, 심지어 이유 없는 메스꺼움까지 유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기운 없으면 비타민이라는 문화가 깊게 자리 잡아 있습니다. 피곤하면 비타민 B, 감기 잘 걸리면 비타민 C, 50대 이상이면 고용량 비타민 D를 매일 챙겨 먹는 식입니다. 하지만 비타민은 물이 아닙니다. 마신다고 그냥 스르륵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비타민 A, D, E, K 같은 지용성 비타민은 간에 축적됩니다. 일정량을 넘어서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몸을 해칠 수 있습니다. 저는 최미영이라는 50대 후반 여성 환자를 진료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녀는 피부가 좋아지고 눈이 밝아진다는 말을 듣고 반년 동안 고용량 비타민 A를 매일 먹었습니다. 하지만 두통, 피부 건조, 멍이 잘 드는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간이 심각하게 과부하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그녀가 자신이 과다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따로 먹던 종합 비타민에도 비타민 A가 또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중복 복용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비타민 D도 마찬가지입니다. 햇빛을 잘못 보니 많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비타민 D가 쌓이면 혈중 칼슘 농도가 올라가고 그 칼슘을 빼내기 위해 신장이 계속 무리하게 됩니다. 저는 고용량 비타민 D를 3개월 정도 꾸준히 복용한 뒤 한밤중에 허리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분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검사해 보면 신장 결석이 생긴 상태였고 그 결석의 원인이 바로 그해 없어 보이는 비타민 D 하나리였다는 사실을 설명하면 모두가 충격을 받습니다. 비타민 C 역시 하루 1,000지 이상을 장기간 복용하면 소화불량, 설사 또는 수상칼슘 결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비타민 C는 빨리 빠져나가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복용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몸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계속해서 조절 작업을 해야 합니다. 제가 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발견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 비타민을 필요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혹시 부족할까 봐 먹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변 사람이나 지인이 이거 먹으니까 건강이 좋아졌다라고 말하면 그대로 따라 사서 복용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몸이 다르고 필요도 다릅니다. 실제 결핍이 아닌데 비타민을 계속 먹는 것은 간과 신장에 불필요한 일을 떠넘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피로, 불면, 두통, 소화불량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또 다른 비타민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다가 결국 몸이 더 강한 신호를 보낼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야기해야 할 것들이 더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루코사민과 고용량 비타민은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집이라면
어느 집에나 하나쯤 있을 법한 몇 가지 영양제들이 실제로는 제 환자들을 병원으로 실려오게 만든 원인이 되기도 칼슘 도메가에 숨겨진 부담했습니다. 이 사실들을 모두 알게 되시면 아마 여러분은 부엌 테이블 위에 놓인 영양제를 다시는 예전과 같은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고용량 비타민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나면 제 환자분들이 거의 늘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선생님, 그래도 뼈 때문에 칼슘은 먹어야 하는 거죠? 나이 들면 누구나 먹지 않나요?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가정의 부엌 찬장에 칼슘 한 병쯤은 중년의 필수품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칼슘 알약이 제 환자들에게 상상도 못한 고통을 가져다 주니 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칼슘은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식으로 필요합니다. 멸치, 두부, 미역국처럼 음식으로 섭취할 때는 몸이 필요에 맞춰 조금씩 흡수합니다. 그런데 칼슘 500,000mg짜리 하나를 삼키면 그 많은 양이 짧은 시간 안에 혈액 속으로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음식처럼 조절하는 장치가 없습니다. 쓰이지 못하고 남은 칼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원하지 않는 곳으로 흘러갑니다. 혈관벽, 신장 혹은 연부 조직 같은 곳으로요. 강상우라는 70대 초반 어르신이 있습니다. 걸을 때 가슴이 조이는 느낌과 숨이 차단 이유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거의 안 마시고 식습관도 규칙적이었습니다. 제가 영양제를 물었을 때 그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딱 하나만 먹습니다. 제일 좋은 거요. 칼슘. 하루 2알, 2년 내내 관상동맥 CT를 찍어보니 혈관 안에 하얀 석회처럼 굳어붙어 있는 칼슘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평생 칼슘은 뼈로만 간다라고 믿어왔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광고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칼슘이 너무 많아지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곳, 바로 혈관에 들러붙습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면 심장은 혈액을 밀어내기 위해 더 강하게 더 많이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에서 고용량 칼슘 복용자가 심근경색 위험이 20-30% 증가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오영자라는 할머니입니다. 밤에 누울 수도 없을 정도로 허리가 극심하게 아파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1cm에 가까운 신장 결석이 발견됐습니다. 원인은 소금이나 짠 음식이 아니라 매일 잠들기 전 꾸준히 먹던 칼슘 알약이었습니다. 남은 칼슘이 신장을 통과하면서 결정이 되어 하나 둘 쌓인 것이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그녀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입니다. 나이 들면 칼슘은 의무다라는 말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칼슘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골밀도 검사 등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사가 정해준 기간과 용량만 정확히 지킨다면 좋은 보조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부족한지도 모르고 스스로 사서 매일 먹고 있다는 점입니다. 몸은 칼슘을 필요로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적당한 단백질, 하루 한 그릇의 미역국, 2-3조각의 두부, 그리고 아침 햇볕 15분만으로도 어떤 한 알약보다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칼슘은 사실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겪는 문제의 주범은 아닙니다. 제가 가장 많이 경고하게 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생선 기름 즉 오메가 지방산입니다. 거의 모든 집에 하나쯤 있고 심지어 심장 건강의 필수품처럼 여기는 분들도 많습니다. 많은 가정에서 오메가3 큰 통이 식탁 물통 옆에 놓여 있습니다. 오메가3는 분명 올바른 용량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염증을 줄이고 심혈관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몸이 필요한 양을 넘어서면 혈액응고 체계를 흐트러뜨립니다. 아무데도 부딪히지 않았는데 멍이 들거나 거의 매주 코피가 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료해보면 대부분 권장량의 3배를 꾸준히 먹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현수라는 남성은 피를 더 깨끗하게 하고 싶어서 매일 아침 오메가3을 3알씩 먹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 결과 그의 혈소판 수치는 정상보다 낮아져 있었습니다. 혈액이 지나치게 묽어진 것입니다.
피가 너무 묽어지면 몸 안에 아주 작은 손상에도 정상적인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저는 위출혈로 입원한 환자도 보았습니다. 원인을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서 복용 중인 약과 영양제를 하나씩 확인한 끝에 그녀가 오메가3 심장 질환으로 처방받은 항은제를 동시에 복용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출혈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뛰어오릅니다. 제가 설명드렸을 때 그분은 정말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오메가가 자연이라서 완전히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시중에는 오메가3, 6, 9가 모두 섞인 제품도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식단에서는 오메가6과 이미 충분히 심지어 과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오메가6을 더 먹으면 염증은 줄기는커녕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메가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종합영양제 중복 복용 사례 얼굴에 트러블이 생기고 가슴 쓰림까지 느끼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불균형입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꼭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메가는 식품에서 먼저 챙겨야 한다는 점입니다. 고등어 한 토막, 연어 몇 점, 견과류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자연식품은 몸이 훨씬 더 부드럽게 처리합니다. 일주일에 3번만 제대로 챙겨 드신다면 오메가 영양제는 아예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메가를 매일 먹을 필요는 없다 말하면 많은 분들이 놀라서 되묻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바로 끊어도 되나요? 제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항은 고제를 먹지 않고 특별한 관상 동맥 질환이 없고 의사로부터 복용 지시를 받은 것도 아니라면 네, 오늘 당장 끊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몸은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글루코사민, 고용량 비타민, 칼슘, 오메가인의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빠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 사용해서 문제가 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네 가지보다 더 흔하고 더 많은 문제를 만들며 거의 모든 가정에 있는 또 다른 종류의 영양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바로 그것. 다음 이야기에서 저는 많은 분들이 매일 아무렇지 않게 먹고 있지만 제가 가장 위험한 양날의 검이라고 부르는 그 영양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여러 해 동안 노년층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제가 가장 자주 보았고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영양제는 글루코사민도 칼슘도 오메가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종합영양제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안심약이라고 부릅니다. 40대, 50대가 넘으면 아침마다 종합영양제 하나 먹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가장 편하고 가장 안전한 건강관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로 그 편리함 속에 아주 많은 문제들이 숨어 있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저는 60대 초반의 송혜진 씨를 만났습니다. 입이 자주 마르고 잠이 깊지 않고 가끔 가벼운 두통이 있다는 증상이 2달 가까이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증상은 아니었지만 계속되다 보니 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복용 중인 것을 물어보자 그녀는 3병을 꺼냈습니다. 종합영양제 1병, 눈을 위해 먹는 루테인 1병, 오메가3 1병. 얼핏 보면 평범한 조합이었지만 제가 성분을 자세히 보니 세 제품 모두 비타민 A, 비타민 E 그리고 아연이 중복되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매일 같은 성분을 여러 번씩 먹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했던 거는 알약의 개수가 아니라 지용성 성분 A, D, K 겹쳐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비타민C나 B처럼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간에 서서히 쌓이고 안전선을 넘기면 피로, 입마음, 두통, 메스꺼움, 이유 없는 더부룩함 같은 증세를 일으킵니다. 저는 그녀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녀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한 증상들은 사실 3가지 좋은 제품이라는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그녀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종합영양제는 모든 보충제 중 가장 안전하다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환자가 또 있었습니다. 임동현 씨라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꼼꼼한 분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항상 물 1컵과 종합영양제 2알이 정해진 자리처럼 놓여 있었고 그는 그걸 매일 의식처럼 챙겨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식단은 이미 균형 잡혀 있었습니다. 생선, 프로바이오틱이 풍부한 김치, 채소, 달걀,
우유까지. 피검사 결과간에 약한 과부하가 있었고 비타민 H가 기준보다 높았습니다. 설명을 듣고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좋아지려고 먹은 건데 오히려 더 피곤해진 줄은 몰랐어요.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주 흔하다고. 많은 한국 분들이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으면 왠지 불안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이 맞게입니다. 철분이 노인 건강을 위한 올바른 생활 습관 정리 부족하면 철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단기간 소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하지 않다면 몸은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필요 없는 성분을 처리하느라 더 큰 부담이 생깁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몸은 과부하가 걸리면 절대 조용히 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비타민이든 오메가든 어떤 것이든 과하면 몸은 신호를 보냅니다. 말로 설명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피로, 얕은 잠, 더부룩함, 입마음, 어디에 부딪힌 기억도 없는 멍은 신호들이 바로 너무 많다는 몸의 언어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이런 신호를 나이, 일 탓, 날씨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다 몸이 더 안 좋아지자 또 다른 영양제를 추가합니다. 그러나 몸은 알약의 개수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상당수의 종합 영양제가 시장에서 돋보이기 위해 고함량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제품은 일일 필요 100%라고 적혀 있지만 어떤 제품은 200%, 300%까지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루테인을 추가하면 비타민 A와 E가 또 들어오고 오메가를 먹으면 비타민 D가 또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성분을 몸이 매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부담을 받는 기관은 간과 심장입니다. 저는 신수정 씨라는 환자와 꽤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건강 관리를 매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식사를 거르지 않고 매일 요가를 하고 평가가 가장 좋다는 3가지 영양제를 꾸준히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잠이 잘 오지 않고 속이 약하게 쓰린 느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용량을 물어보니 그녀는 여성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에 권장량의 2배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몸은 미세 영양소의 균형이 깨진 상태였고 영양검사를 해보니 실제로는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설명했습니다. 건강은 무언가를 더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해서 시작된다고. 채소가 있는 식사, 생선 몇 점, 아침에 따뜻한 물 1컵, 규칙적인 수면, 그리고 하루의 작은 움직임들. 이것들이 진짜 기초입니다. 식사를 충분히 하고 생활 리듬이 잘 맞는 사람이라면 종합 영양제가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담을 마칠 때 저는 늘 3가지를 권합니다. 지금 먹고 있는 모든 영양제를 적어보기, 성분이 겹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 그리고 자신에게 묻기. 나는 이걸 정말로 부족해서 먹는가? 많은 분들이 3번째 질문에서 멈칫합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닫습니다. 자신이 먹고 있던 것의 대부분이 습관이거나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감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몸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깊은 잠, 편안한 식사, 그리고 하루의 작은 여유들, 그 어떤 알약 속에도 들어있지 않은 것들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이 집에 있는 영양제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보다 더 감사할 일은 없습니다. 혹시 제가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가족이나 지인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그분들도 스스로의 몸을 더 정확하게 돌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시간을 내어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매일매일 가볍고 건강하게 지내시기를